자, 그럼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? 자, 국가 간 문화 교류에 있어 이 지리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단순하게 생각해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을 때 교류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당연한 이야기겠죠. 자,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과의 교류가 더 빈번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 현재 한반도와 중국 대륙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상에서는 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요. 또 해상에서는 서해를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. 물론 현재 한반도는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거나 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. 비행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인 산둥성의 웨이하이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. 배를 타도 14시간 정도면 인천에서 이 중국의 웨이하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교통이 발달하기 전인 근대 이전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 지리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 간 문화 교류의 핵심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활발한 문화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지리적으로 두 나라가 매우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. 자,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인접 국가로서 역사적으로 오랜 교류를 이어왔는데요. 이 두 나라의 정치적, 경제적, 문화적 교류는 중국의 역사서, 사기나 후한서 등에서뿐만 아니라 이 고려시대의 역사서인 삼국사기 등에도 많이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와 입술이 서로 의지한다는 순치상의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특히 이 역사적으로 독창적인 정치 문화 사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이 한반도의 고대 왕조는 중국의 정치와 그리고 문화 사상을 받아들였고요. 이를 기초로 상호 관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. 이와 같은 관계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 한국과 중국을 지배해온 이 문화적인 유사성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상호 관계 인식은 지금의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전통적으로 중국은 중화 질서라고 하는 중국 중심의 질서에 근거하여 한국을 인식해 왔는데요. 이렇게 형성된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관계가 바로 조공관계로 대표되는 관계입니다.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여러 왕조는 독창적인 통치 문화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중국의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, 이 때문에 중국은 다른 조공국과 달리 이 고려나 조선을 형제국으로 간주하게 됩니다. 물론 이 당시에는 당연히 중국이 형이고 고려나 조선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는 여전히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관계는 1895년 청일전쟁으로 중국이 패하면서 이 중화 질서가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. 이후 한국과 중국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유로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하였고요. 1950년 이후에는 두 나라가 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해 또 수십 년 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나라가 다시 교류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과 그리고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으로 이 동아시아의 냉전적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해빙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. 특히 이 시기 두 나라는 작은 규모이지만 이 경제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. 이 경제 교류는 두 나라가 수교하기 전인
1970년대 후반부터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진행되기에 이릅니다. 그리고 1992년 수교 이후에는 이 경제교류가 더욱 빠르게 발전하게 되는데요.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 같이 큰 시장이 필요하였고 또 중국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투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국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정치적 관계도 꾸준히 격상되면서 두 나라는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. 하지만 이 두 나라가 평등한 입장에서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문화교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앞서 이 국가 간 문화교류에서는 평등성과 상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는데요. 이 문화교류야말로 양국관계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불평등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현대적 의미에서 문화교류의 평등성과 상호성은 매우 중요합니다. 또한 이 문화관계는 국가 간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면 정치적 관계나 경제적 관계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반대로 명확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는 그 효과가 문화에 미치지 못합니다. 따라서 상호 이해의 증진과 그리고 우호관계 형성에는 이러한 긴밀한 정치적 관계나 아니면 경제적 관계보다는 문화의 역할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실제로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두 나라 국민들의 의식에 내재하고 있는 이 문화적 공감대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. 이러한 양국 정부의 노력은 자연스럽게 민간 교류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. 자, 하지만 두 나라가 우호적인 관계만을 유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. 관계가 긴밀해졌던 만큼 이 갈등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갈등 요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016년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발생한 두 나라의 이 갈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. 문제는 이와 같은 국가 간 갈등이 두 나라의 국민 사이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그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.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. 한국인의 반중 정서와 또 이 중국인의 혐한 정서 모두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마 인터넷 신문에서 중국 관련 기사를 보실 때면 이 댓글에 중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 온라인에서도 한국 관련 기사에는 이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. 자, 두 나라는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람 중심의 상호 문화 접촉이 크게 증가하였고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문화 교류 역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만큼 모순적이게도 두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교류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죠. 자, 두 나라는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국민 상호 간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고요. 또 이를 통해 국민 이 상호 우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.
자,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이러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두 나라는 이 문화 교류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보완과 그리고 공동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 문화 교류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이 한중 양국은 문화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최근 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. 자, 문화 교류는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국가 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 자, 세 번째는 이 두 나라의 문화 교류가 동아시아의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자, 두 나라의 오래 문화적 기반은 이 동아시아 문화의 건강한 발전과 또 지역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두 나라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고 또 여러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는 이 동아시아라는 지역 차원에서 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장점을 이끌어내고 또 나아가 지역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그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